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패션위크 진짜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경험담이에요. 이거는 차라리 나갈 거면 저는 이게 제일 베스트고, 썰이 있는데 비행기표를 봤어. 자리가 없는 거야. 부커가 연락와서 괜찮아, I'm so sorry, 내가 다른 외국인 모델 친구들한테 누구 다 뺏겼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델 이승찬입니다. 오늘은 또 색다르게 브이로그가 아닌 이번 맨즈 패션위크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밀란 패션위크가 시작하잖아요. 벌써 26SS라니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제가 20SS 그때 데뷔를 했었으니까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구나. 일단은 다뤄볼 내용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패션위크 진짜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트북 화면도 같이 볼 겸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인데요. 모덤 온라인이라고 밀란 패션위크나 파리 패션위크, 런던 패션위크, 뉴욕 패션위크 뭐 다양하게 다 나와 있어요. 서울까지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일정표를 좀 참고할 때 이 모덤 온라인을 좀 더 참고하는 편이고, 날짜가 나와 있지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 하면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정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데, 솔직히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 모덤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서 언제쯤 이게 열리겠구나, 내가 언제쯤 비행기를 예약해야겠구나 라는 걸 빨리 해야 돼요. 비행기를 막 일주일 전에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맨즈 패션위크는 솔직히 괜찮아요. 사람이 뭐 여유가 있습니다. 비행기석 이런 거나 여유가 있는데, 우먼즈 패션위크는 남자 여자 모든 모델들이 거의 와가지고 다 이제 경쟁을 하는데, 9월이에요. 또 유럽 여행하기 좋은 그 날씨라서 진짜 이때 비행기 진짜 너무 비싸요. 옛날에는 진짜 그런 실수 많이 했죠. 딱 우먼즈 패션위크 갔다, 아 내일 넘어가겠다 딱 정했는데 내일 비행기표를 봤어. 자리가 없는 거야. 아니면 한 자리가 딱 있는데 가격이 평균 10만원 했던 게 100만원쯤 돼 있는 거죠. 밀란에서 파리 막 넘어가는 게. 와, 그때 멘붕이 확 오는 거죠. 이 금액 주고 이걸 타야 되나? 근데 빨리 가서 다른 애들보다 먼저 캐스팅 보고 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그 돈 주고서 갔죠. 1시간도 안 걸리는 그 거리를 100만원 주고 탔던 기억이 있고, 누구는 막 진짜 만약에 밀란에서 파리 넘어갈 때 멀리에 있는 공항까지 가서 타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이것까지 없다 싶으면은 버스를 탑니다. 버스가 밀란 파리 막 새벽 이렇게 해서 가는데 12시간인가 14시간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전 한 번도 타보진 않았어요. 이거 탈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방법밖에 없다면은 또 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미리 변경할 수 있는 티켓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사면 싸니까 그냥 지금 미리 두 개를 하는 거야. 만약에 뭐 오늘 밤에 출발하는 비행기랑 내일 아침 하는 비행기를 지금 사면 뭐 20만원 밖에 안 드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좀 서론이 길었고, 모덤 온라인 이걸 좀 많이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밀란 패션위크 한번 보러 갈게요. 밀란 패션위크 일정표가 나왔죠. 여기 보면 프린트 your calendar가 있죠. 이걸 누르면은 일정표가 짜라락 더 보기 쉽게 나옵니다. 자, 일정표를 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캐더크가 제가 항상 쓰는 그런 일반적인 패션쇼를 캐더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뭐 다양해요. 뭐 런웨이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시간 나와 있잖아요. 2시부터 7시 하겠다. 그럼 이 시간 동안 모델들이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오는 사람들마다 계속 옷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 달라요. 그 개막쇼가 LVMH 프라이즈 우승자인 쿠와타 사토시의 세츄라는 브랜드가 이번에 밀란 오프닝을 한다고 합니다. 자, CP 컴퍼니, 랄프 로렌, 퍼플라벨, MSGM 있고, 돌체인가바나는 이번에도 하네요. 돌체인가바나 하고, 폴스미스가 있네요. 폴스미스, 원래 이게 파리 브랜드인데 이번에 밀란에서 하나봐요. 그리고 대망의 프라다. 야, 솔직히 밀란 패션위크는 프라다가 진짜 짱입니다. 짱. 프라다를 모두가 하고 싶어 하죠. 저도 너무 하고 싶은 쇼 중에 하나였고, 진짜 한 번도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기회가 오고 싶으면 저도 또 나가고 싶긴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스케줄표를 제가 쫙 봤잖아요. 사실 이번 26SS 패션위크가 여러분들한테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맨즈는
아닌 것 같아요. 맨즈 패션위크가 솔직히 말해서 브랜드가 너무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밀란은 솔직히 좀 아쉽네요. 밀란은 너무 없네. 옛날에는 막 진짜 기본 5개, 6개는 해야 잘했다 이렇게 말 들었는데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라도 했다? 야 잘했다. 솔직히 지금은 하나도 진짜 하기 힘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어려운 시대고 팬디가 없네요. 팬디. JW 앤더슨 없고 그다음에 구찌 없고 원래는 항상 매 시즌마다 제냐가 좀 클로징을 했는데 이번엔 제냐가 빠졌네요. 제냐도 빠졌고 보니까 구찌는 지금 디자이너가 많이 바뀌었죠. 새로운 크리에이티브가 디렉터인 뎀나가 왔습니다. 발렌시아가 있었던 그 뎀나가 온 건데 되게 기대가 돼요. 뎀나의 이 구찌 느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제 온지 별로 안 돼가지고 맨즈 거가 바로 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9월에 한다고 합니다. 9월. 그리고 팬디도 항상 맨즈에는 무조건 있었는데 와, 이 팬디가 빠졌다는 거는 정말 이 패션 업계가 힘들다라는 것 좀 느끼는 것 같고 좀 안타깝네요. 이거는 팬디가 빠진 거는 되게 저도 마음이 아파요. 애정 있는 브랜드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팬디도 9월에 남녀 통합쇼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밀라노 남성 패션위크는 불참한다고 해요. 쟤네는 이제 6월 11일에서 두바이에서 이제 패션쇼를 한다고 합니다. 와, 두바이에서 한다? 쟤네는 지금 그래도 재정이 좋나 보네요. 좀. 그리고 JW 앤더슨은 이제 뭐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디올 디자이너가 바뀌었잖아요. 앤더슨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막 물어봐 주셨어요. 맨즈 또 패션위크 안 나가냐, 다시 하는 거 보고 싶다, 패션쇼 하는 거 좀 보고 싶다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면 너무 좋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밀란 패션위크만 봐도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흑자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일단 나가면 무조건 적자 납니다. 이거는 당연히 뭐 한국이나 아시아 쪽보다는 더 많이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진짜 막 옛날처럼 5개, 6개, 7개, 8개 하지 않는 이상 한두 개 가지고는 커버가 안 돼요. 저는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은 9월달에 나가고 싶네요.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구찌 9월에 하죠. 팬디 9월에 하죠. 정말 많아요. 이거에 맨즈의 거의 2~3배가 많은 게 우먼 패션위크라서 차라리 나갈 거면 저는 9월이 제일 베스트고 기회의 시즌이라고 할 수 있네요.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패션위크죠. 밀란 얘기할게. 랄프로렌 좀 기대가 되고 뭐 MSGM MSGM 진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거의 탑 1에 들죠. 마시모 이 디자이너가 정말 저를 너무 좋아해 줬어요. 그리고 이 MSGM의 캐스팅 디렉터 바바라 니콜라도 저를 너무 좋아해 줘서 바바라 캐스팅이 가지고 있던 쇼 옛날에 다 했던 기억이 있죠. 한번 볼까요? 이때 아마 패션쇼를 피렌체에서 피렌체 여기 있네요. 괜찮아. 되게 딱 풋풋했던 시절인데요. 이거 되게 지금이랑 좀 다르죠. 이거 SS 패션쇼를 하고서 캠페인을 바로 찍었어요. 와, 이때 캠페인 됐다고 순간 노래방 있었나? 한국에서 노래방 노래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컴펌 됐다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 타라 해가지고 바로 이제 집 가가지고 이제 캐리어 싸고 이제 바로 출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모든 패션쇼를 다 했었습니다. MSGM. 그래서 막 MSGM의 아들이다라고 했던 경우도 있었고 또 팬디의 아들 이런 말도 좀 많이 들었어요. 팬디 20SS 보면은 야외 패션쇼였어가지고 되게 감동적이었어. 나한테는 이 망토 같은 걸 입었어요. 망토 같은 거. 근데 되게 마음에 들었지. 또 어쩌다 보니까 뭐 제 패션쇼를 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뭐 좀 더 볼게요. 지방시 SS20 이때 한국 모델 한 뭐 20~30명 있었나? 정말 많은 한국 모델들이 있었죠. 그리고 수민이 형이 오프닝을 하면서 시작을 알렸고 아무튼 한국 시장이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모델들을 많이 쓴 거죠.
이때 아마 저는 머리를 되게 짧게 잘랐어요. 짧게. 정말 행복했어요. 저 이때 진짜 목표가 쇼 하나만 하자. 진짜 뭐든 좋으니까 내가 모델로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하나라도 하고 오자 라는 마인드로 나갔다 온 건데 갑자기 이게 빵 터진 거죠. 왜 터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타이밍이 좋은 건지. 자, 아무튼 일단 이 정도로 밀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밀란 패션이 좀 아쉽네요. 파리 패션위크는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캘린더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을 하고 밀란보다는 확실히 좀 더 길게 하죠. 파리가 그만큼 패션의 도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기대되는 패션쇼가 바로 디올이에요. 디올에 이제 킴 존스가 이제 나가면서 이제 로에베와 JW 앤더슨을 같이 하는 조나단 앤더슨이 디올로 갔어요. 디올로 가고 바로 맨즈 6월달에 첫 패션쇼를 연다고 합니다. 저는 로에베나 앤더슨, JW 앤더슨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사실 앤더슨의 이 패션쇼를 항상 열릴 때마다 저는 다 챙겨봐요. 제가 평가하기 너무 그렇지만은 정말 잘해요. 그냥 재밌어요. 쇼 보는 게. 그러니까 앤더슨에 왜 애정이 가냐, 이 썰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시즌 때 밀란 패션위크 잘 마무리하고 파리 넘어가서 캐스팅 보고 피팅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로에베도 이제 피팅이 떠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때 당시에 피팅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80-90% 정도는 이 쇼를 하게 된다라고 그런 선배님들이 많은 말들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선물을 줘요. 가방 줬거든요. 진짜 이쁜 거. 야, 너 다음날 이거 쇼 할 때 차고 와 이러면서 가방까지 받고 나 진짜 이거 다음날 쇼 하겠다 거의 99% 확정 짓는 느낌으로 나와서 기분 좋게 이제 내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부커가 연락 와서 괜찮아, I'm so sorry. 보니까 룩을 다 뺏겼더라고요. 제가 다른 외국인 모델 친구들한테 룩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있긴 하죠. 앤더슨에 대한 애정과 오기가 생겼다랄까? 내가 언젠가 꼭 해야겠다 이러면서 뭔가 더 관심 있게 보고 얘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뭔지, 얘가 좋아하는 이미지나 얘네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했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한 번도 못했습니다. 안타깝네. 자, 일단은 일정표 한번 쓱 보겠습니다. 생로랑이 오랜만에 이제 맨즈 패션위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생로랑이 이제 오프닝 쇼를 맡게 됐고 5시에 한다고 합니다. 24일. 루이비통은 항상 첫째 날, 마지막 시간대 했었고 밤에. 루이비통 너무 좋았지. 루이비통 한번 보고 갈까요? 루이비통이 이때 패션쇼 끝나고 딱 나오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옷도 진짜 멋있었고 이때 머리 잘리긴 했지만 기분 좋았다. 다리부터 천천히. 이게 베스트예요. 이게 베스트. 그냥 풀샷 딱 보여주고. 진짜 급한 친구들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진짜 빨리 걷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 상반신 보여주고 바로 퀵 지나가요. 보폭이 되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폭. 긴장 저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계속 그걸 컨트롤 좀 해줘야 돼요. 상대방 앞에 있는 모델이랑 이 간격 유지를 정말 잘해야 돼요. 상대방 앞에가 만약 느리다? 전 천천히 가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자, 아무튼 루이비통은 여전히 그대로 하고요. 르메르와 헤드메이너, 워터반, 에곤랩, 레이스보너, 그 다음에 아미. 와, 짱짱하다. 24일, 25일 다 짱짱하네요. 저였으면은 밀란 만약에 패션쇼를 자기가 좀 못했다, 그럼 전 바로 파리 넘어갈 것 같아요. 남들보다 빨리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그 디자이너한테 눈콕 딱 당하고 하는 게 좋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24일 패션쇼가 생로랑이랑 루이비통이 있어. 근데 24일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밀란에 없습니다. 24일 포기하고 23일에 가야 돼요. 무조건. 조르지오 알마니 하는 친구들한테는 12시가 패션쇼고 만약에 1시 반에 끝난다고 하면은 3시 비행기 바로 가가지고 타고 4시까지 도착을 해야 캐스팅 받을까 말까 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조르지오 알마니를 안 한다 그러면은 22일 날 토즈 끝나고 밤 비행기 가거나 적어도 하루 전날에 가면 좋긴 하죠. 24일 쇼니까 23일 아침에 이제 캐스팅 보러 가거나 이런 걸 되게 조율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5일도 장난 아니에요. 레이스버너, 아미, 헤드메이너, 르메르 다 있고, 벨루티도 프레젠테이션 있고, 아크네 스튜디오, 이제벨 마랑, 솔리드 옴므, 성지 옴므도 있네요. 25일이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6일 이세미야키, 드리스 반노튼 첫 번째 시즌 한다고 했죠. 블루마블도 꽤 떠오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미리, 요지야마모토, 일본 브랜드고, 리고엔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으로는 시스템은 아마 또 런웨이로 하는 것 같고, 사카이랑 펑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누가 그걸 하지? 클로징을? 자크미스인가요? 자크미스가 들어왔네요. 우영민은 항상 하고 있고, 그리고 자크미스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패션위크 피날레를 장식한다고 해요. 자크미스도 정말 진짜 하고 싶은 브랜드 중에 하나죠. 아무튼 이번 패션위크에서 제일 주목받을 수 있는 패션쇼를 하나 고르자면은 뭐 밀란에서는 당연히 프라다가 될 것 같고요. 파리에서는 디올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주요 패션 브랜드 디자이너 교체 현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발렌시아가입니다. 발렌시아가 뱀나가 이제 구찌로 떠났습니다. 자, 신임 디렉터 피에르 파올로 피촐리, 발렌티노에 있었던 디자이너가 발렌시아가로 선임 디렉터가 됐습니다. 첫 컬렉션은 이제 2025년 10월 파리에서 공개 예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구찌도 이제 디자이너가 바뀌었어요. 알렉산더 미켈레가 떠나고 공복 1년 동안 있다가 사바토라는 디자이너가 들어왔습니다. 1년 반 했나요? 하다가 나가고 발렌시아가에서 이끌던 그 뎀나가 구찌로 이동했습니다. 로에베는 이제 앤더슨이 떠나고 잭 맥컬로우, 라자로 에르난데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디올, 조나단 앤더슨이 왔습니다. 발렌티노가 이제 피촐리가 이제 발렌티노였다가 이제 발렌시아가 넘어가고, 알렉산더 미켈레가 구찌였다가 헷갈리는데 발렌티노로 왔습니다. 그리고 샤넬, 보테가 베네타에 있었던 마티 블라지가 샤넬로 왔습니다.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는 루이즈 트로터라는 디자이너가 왔습니다. 지방시는 알렉산더 맥퀸에 있었던 그 사라 버튼이 지방시로 왔고, 셀리는 마이클 라이더라는 디자이너가 왔습니다. 메종 마르젤라, 존 갈리아노가 이제 떠나고 글렌 마틴스가 왔습니다. Y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그리고 디젤 경험 바탕으로 마르젤라에 좀 새로운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고, 사실 지금까지 봤다면 대충 짐작은 좀 가실 거예요. 아, 진짜 기회구나. 많은 브랜드에서 디자이너가 대거 변동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기회냐라고 뭐 의문점을 가질 수는 있는데, 저는 경험담이에요. 이거는 알렉산더 미켈레 구찌 있었을 때 맨날 막 캐스팅 가고 피팅 가고 했는데 안 됐어요. 미켈레가 떠나고 나서 1년 동안 구찌에서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 공백 기간 동안 저는 구찌랑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구찌 하우스 자체적에서 이제 쇼를 선보이는 겁니다. 승찬 나왔죠. 캐스팅 복장도 다들 막 어떻게 입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캐스팅 복장도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해요. 이 구찌 지금 보시면 이 팬츠가 살짝 곤색이잖아요. 제가 캐스팅 볼 때 딱 이 색깔 입고 갔어. 얘는 그냥 뭐 나시 입고 딱 오디션 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똑같은 곤색 이 바지를 얻은 거예요. 제가 이때 느낀 거지 또. 아, 확실히 이 캐스팅 복장도 좀 영향력이 있구나. 아무튼 뭐 다시 뭐 본론으로 돌아오자면은 디자이너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한테 기회가 왔고, 그 기회가 진짜 2년 동안 이 구찌랑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거죠. 또 이런 식으로도 좋은 패션쇼까지 하게 돼서 정말 행복했었죠. 이때. 그리고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할 만한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만큼 경쟁은 더 빡셀 것이다. 예. 줄도 막 진짜 한두 시간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은 웬만하면은 캐스팅은 미리 끝내놔요. 특히 뭐 생로랑 루이비통, 에르메스, 르메르 이런 빅쇼들은 미리미리 이번 쇼에 어울릴 만한 이미지를 다 찾아서 다 세팅을 해놔요. 이제 그걸 누가 뚫고 들어가냐 되는 거죠. 다들 이번에 나가는 친구들이나 뭐 또 도전하는 친구들, 새롭게 나가는 친구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재밌게 즐기고 경험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말을 좀 해주고 싶으면, 쇼를 못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아, 이번 패션쇼가 나랑 좀 안 맞았구나,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번 이미지랑 이 패션 이미지랑 나랑 안 맞는 거구나 생각을 하면 좀 편합니다. 제가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 따로 대본도 없고 이런 주제를 하면 좀 어떨까 하면서 시작을 해봤는데, 만약에 또 반응이 좋고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다음 뭐 음원지 시즌 이제 일정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다시 나가고 싶긴 하네요. 다시 뭔가 지금 벌써 지금 구상이 가 있어. 이 쇼는 내가 뭔가 할 것 같은데 좀 이거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승찬이었습니다. 안녕 다들, 화이팅! 이번 시즌 화이팅!